안녕하십니까, 박문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RLC 과도해석 부분을 이어서 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식을 세우고 풀어가고 어떻게 답을 내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정도로 간략화해서 단순화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도 알아야 될 게 뭐고 중요한 게 뭔지를 갖다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실제 예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예제를 풀어보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압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의 끝까지 가보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전류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형태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전압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방정식을 어떻게 세운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전압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푸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 수치를 직접 넣어가면서 그 다음에 스케디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 이런 과정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 과정들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딩 해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스케드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RLC 이 값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산을 못 해보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식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단계까지만 가서 우리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전류로 세우든 그 다음에 전압으로 방정식을 세우든 동일한 특성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에 대한 근은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이제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복잡하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전개할 필요가 없이 이제 이것은 획일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 대신에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파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오메가 D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된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부분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소의 정수라고 불렀고, 뒤에 있는 것은 공진 각 주파수인 거죠. 그래서 둘 다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대소에 따라 가지고 진동하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진동하는 시스템은 이제 부족제동 시스템인 거고, 이제 진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과제동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크면 과제동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가 크면 과제동 시스템이다. 그죠? 저항이 이제 커지는 시스템이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부가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족제동 시스템이다. 그럼 진동을 할 거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의 공식은 한 번 정도 써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지만 더 이상 이걸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략하게 식을 세워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놓으면 이거는 갖다가 여기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전압에 대해서 풀든 전류에 대해서 풀든 이제는 전압에 대해서 풀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식, 그죠? 정상에 그다음 과도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과도에는 이제 이거에 이제 두 개의 근으로 표시된 것이죠. 이렇게 이 두 개를 갖다 중첩해서 표현한 것이 이거의 그 과도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두 개의 근이 여기 들어갔던 거고, 이게 이제 정상의 부분인 거죠. 이것이 전류를 풀든 전압으로 풀든 앞으로 미분방정이 다 이와 같은 형태로 풀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만 달라지는 거죠. 전압에 대해서 풀다 보니까 초기 조건을 이렇게 전압의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한 거에 대한 초기 조건,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그대로 코딩해서 나타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것도 굳이 해보는 게 뭐냐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 계산하고 실제의 문제를 다뤄가냐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그 뒤에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의 문제를 다뤄가야 되는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관심을 더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직접 작성해보고 구해보고 값도 바꿔보고 하면서 거기서 물리적 개념을 더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고 본인이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확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쓸 단위들 미리 좀 이렇게 단위에 대한 표현을 먼저 해놨습니다. 해석 시간 범위입니다. 이건 좀 바꿔가면서 할 거예요. 좀 시간을. 자, 그 다음에 전압은 100V고, 그 다음에 저항은 25ohm이고요. L은 4mH, 그 다음에 C는 400μF. 여기다가 단위에 대한 정의는 해놨고, 전 다 기본 단위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를 풀어가려면 여기는 이제 특성 방정식은 이와 같은 형태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하고 오메가 D는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RLC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하고 오메가 D는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알파는 R에서 EL,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값도, 직접, 보면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오메가 D요. 이 값은 자, 1-루트에다가, 루트죠. 루트에 L 곱하기 C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값을 갖다가 직접, 보면서, 여기다가 는을 안 치면 이 값이 이제 계산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 값만 이제 홀딩만 하고 있죠. 그 값을 갖다 보면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알파, 오메가 D 보면 아시잖아요. 이 값을 계산할 때부터, 이게 알파가 더 크구나. 감소 정수가 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과제동 시스템이겠구나. 이렇게 미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갖다가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두 개의 근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1, 자, S1은, 자, 오메가 D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근인 거죠. 그래서 근을 갖다가 이제 구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됐죠.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미지수는 뭐냐면, 지금 얘는 알잖아요. 지금 얘하고 S1, S2를 갖다가 지금 방금 구한 거잖아. 얘는 다 아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해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 부분이 트랜젠트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얘는 아는데, 이제 전압방정식에서 요거는 정상회잖아. 정상회 값은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갖고 왔죠. 여기는 2V, 즉, 얘가 되는 거죠.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것은 전압방정식에서 모르는 건 뭐냐면 A1하고 A2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1하고 A2를 알려면 두 가지 식을 세우는데 초기 조건으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초기 조건은 이 전압이 0일 때는 0일 때의 값으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압의 초기 조건이 여기는 0일 때니까 0이면은 여기가 0이 된다고 그랬죠. 0이 된다고 그랬죠. 전압의 여기서.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는 0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1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식이 된 거고, 두 번째 식은 이걸 한번 미분한 식이 0이 되는 거죠. 미분한 식이니까 요게 S1이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내려와서 요게 0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1이 되니까 어차피 요렇게 되는 거죠. 요것은, 자, C분의 IC 전류가, IC의 초기 조건 또는 뭐냐면 여기는 IC 전류나 IL 전류나 결국 같은 전류죠. 결국 직렬이 같은 전류인데 여기는 IL 때문에 초기 조건이 0으로 떨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긴 0이 된다. 여기가 0이 되면 여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식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풀 때 A1하고 A2를 갖다 풀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돼요. 근데 이 계산기로 풀기에 가장 쉬운 건 뭐냐면 행렬식으로 구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A1이니까요. 여기가 A1 플러스 A2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여기는 S1의 A1 플러스 S2의 A2는 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A하고 A2를 갖다 A1하고 A2를 갖다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상수항을 갖다 써주면 되죠. 여기 S1, S2 이렇게 써주면 되죠. 행렬식으로 쓰면 되죠. 1, S1, S2, 그 다음에 A1, A2,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0.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구하는데 이쪽으로 넘겨서 역행렬로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저렴한 계산기에서 다 되고 이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면 우리는 실제 문제를 다뤄가는데 문제 없고,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 이런 계산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이런 그 행렬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이야기. 여러분 계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3x3까지도 웬만한 것들은 다 되죠. 자, 그걸 갖다 여기다 코딩을 한번 해보면, 자, A라는 것은 A1, 2를 갖다가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행렬식은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역행렬을 바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2x2죠. 여기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1, 1이었죠. 아까 개수가 1,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S1. 여기 S1이 되고, 그 다음에 S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역행렬이죠. 마이너스 1승. 그렇게 해주면 되죠. 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행렬을 하나 더 표시해주면 되죠. 2행 1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0.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이제 2V가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계산까지 해버리면 이렇게 바로 A1인 거죠. 이거 A2인 거죠. 계산이 끝나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계산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이제 C죠. 이거는 콘덴서에 걸린 전압이잖아요. 요 전압의 값은 이제 2V죠. 2V 플러스. 자, 요걸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A1은 지금 이 값이에요. 이 값을 제가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값을 갖다 좀 바꿔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요의 요소를 갖다 쓸게요. 이게 요소를 쓰면 이게 0부터 가거든요. 0,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행 1열이 그냥 0행 0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씁니다. A,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요. 자, 여기는 0,0을 써주면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죠. 익스포넨셜 함수로, 자, 여기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요소는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익스포넨셜, 자, S1 곱하기 T. 자, 플러스. 자, 두 번째. 자, 여기 값입니다. 여기는 n승. 요걸로 써야 돼요. 1,0. 네, 전압에 대한 값을 갖다가 구한 거죠. 이걸 갖다 구하면 지금 전압에 대한 값은 이제 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싶은 걸 구하면 돼요. 이 전류를 알고 싶다. 이 전류를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요 전류, 저 I는, 자, 여기 흐르는 전류나, 이 커피시트에 흐르는 전류나 이 전체 전류나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직렬이니까. 그래서 IC나 I랑 같은 거죠. I는, 그러면 DT분의 DVC잖아요. 그죠? 얘를 갖다 구했잖아요. 지금 얘를 구했으니까 얘를 한 번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는 어떻게 하면 돼요? C 곱하기 DT분의 DVC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미분해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 표현해주면 깔끔하게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 식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그냥 미분식으로 쳐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구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요걸 갖다 직접 요걸 갖다 미분해갖고 얻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니까 요걸 갖다 미분해서 그 값을 갖다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IT를 구하죠. IT는 C 곱하기 아까 그 식입니다. DT분의 C 곱하기 DT분의 DV가 돼야 되죠. 그건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여기는 없어지죠.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가로치고요. 그 다음 여기가 한 번 더 지수함수는 여기에 한 번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S1 그렇죠? S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A 자, 미분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지금 미분해서 써두는 거예요. 0,0 S2가 한번 내려오면 되죠. S2 곱하기 A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류까지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항에서의 정한압 강화도 알고 싶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기다가 VRT는 당연히 단순하게 저항에다가 곱하기 IT만 곱하면 되죠. 전류랑 같은 패턴으로 바뀌겠죠. 얘는. 여기서 L에서의 전압 강화도 알고 싶다. VLT가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압 강화는 어떻게 하죠? VLT는 LDT의 DI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을 전류를 갖다 한번 미분해 주면 되겠죠. 물론 상수 L을 곱해 가지고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갖다 이제 한번 미분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번 이제 여기서 미분 연습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L이 있고, 그 다음에 C가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자, 이 부분이 한번 미분되면 되겠죠. DT의 DI니까. 이 부분이 한 번 더 미분되면 되겠죠. L, DT의 DI. 요거 미분되겠죠. 그러면 S1만 한 번 더 내려오면 되니까 S1의 제곱. 여기도 한번 내려오면 되니까 S2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다 똑같은데 여기 S1의 제곱, S2의 제곱. 요 부분만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쓰기가 귀찮으니까 여기다가만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곱. 잘못했죠? 여기다 제곱. 자, 그러면 여기가 제대로 된 거죠. 이거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L까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전압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전류부터 그려볼까요? 전류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전류를 그려보죠. 자, T에 IT. 자, 이렇게 되죠. 자, 전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전류가 처음에 0부터 당연히 시작해야 되죠. L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왔네요. 저항도 그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단순히 저항만 곱하니까 저항에서 전압강화도 다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세 개의 전압을 한번 동시에 플라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한 대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 VCT부터 볼게요. 자, 콘덴서의 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L에서 전압이죠. L에서의 전압이고, 그 다음에 R에서 전압이죠. R에서 전압을 R에서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트레이스를 전부 다 실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나왔습니까? 이거는 진짜 C를 보면 알아요. 자, 전류도 급격하게 흘렀다가, 캐패시터 영향이죠. 그죠? L의 영향 때문에 바로 못 흐르고, 이렇게 흘렀을 수도 있지만, 이 C가, L이 없었으면 이렇게 바로 흘러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L 때문에 바로 증가하지 못하고, 여기서 0부터 변했다가 점점 줄어드는 입장이죠. 자, 이게 캐패시터 전압이죠. 캐패시터 전압이 쭉 가다가 100V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겠죠. 시간을 더 길게 해서 보면. 자, 그 다음에 투입하자마자 L에 바로 전압이 다 걸렸죠. 100V가 다 걸렸죠. 그죠? 그렇게 됐고. C는 0V부터 천천히 충전되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R에서 전압은 당연히 요거죠. 얘랑 패턴이 같죠. 거기다 단순히 저항만 곱한 거니까 R에서의 전압 패턴이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L에서 초기부터 다 걸려간다는 거, 요걸로 갖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이런 시스템은 당연한 거겠지만 무슨 시스템이에요? 과제동 시스템이죠. 과제동 시스템. 조금 더 우리가 간격을 갖다 길게 더 보면, 시간 간격을 좀 더 길게 해서 보면, 캐패시터 전압이 이렇게 100V 도달하면서 이렇게 정상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동이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뭐 진동을 했을 거예요. 이게 부족제동이었으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과제동 시스템, 즉 진동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좀 여기 앞에서 본 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L에서의 전압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값들 갖다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전류도 뭐 바로 흐른 거 아니냐라고 여기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에 부분을 확대해서 좀 먼저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풀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과제동 시스템만 이렇게 푸는 거냐, 부족제동 시스템은 또 다르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다. 여기서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계산기가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갖다 더 복잡하게 전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만 바꾸면 부족제동 시스템도 바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알파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과제동 시스템이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좀 바꿔가면서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저항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1mH 로 바꾸고요.
여기는 이제 1mm 헨리로 바꾸고 여기는 1mm 페럿으로 바꾸고 여기 값을 갖다가 바꿔볼 거예요. 0, 0.1, 그 다음에 3오hm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저항을 바꾸면 당연히 제동력이 더 점점 증가하면서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스템하고 같은 식을 갖다 이해해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저항을 갖다가 0ohm을 놓고 두 번째 L은 1mm 헨리, 그 다음에 C는 이건 바꾸지 않을 거예요. 1 마이크로페럿. 이거는 바꾸지 않고 계속 놓고 저항만 한번 점점 올려볼 거예요. 당연히 L과 C만 있다면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진동하는 시스템이 나온다겠죠. 진동하는. R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무한대로 계속 진동하는 시스템이 나타날 거예요. L과 C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진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진동하는 시스템이 결과가 나와야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 값을 한번 먼저 넣어보죠. 자, 여기를 0. 자, 여기를 0으로 한번 해볼게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1mm 헨리. 1mm 헨리, 여기는, 1mm 페럿. 이렇게 1mm 페럿의 값을 갖다 넣어보죠. 여기는 갖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길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볼 수 없으니까 좀 간격을 한번 줄여보죠. 0.05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5요. 0.5 정도 수준. 0.05. 자, 0.05초까지 봤더니 어떻습니까? 다 전류도 여기가 중심이죠. 여기가 전류가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서 계속 진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이 진동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R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C에서 보죠. 지금 100V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100V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인 거, 여기가 사실은 목표치인 거죠. 이렇게 100V로 지금 충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LC밖에 없는데 여기가 목표치인 거죠. 근데 이 목표치 중심으로 완벽하게 뭐냐면 여기까지 두 배로 진폭을 가지고 진동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가 중심이잖아. 여기서 계속 진동하고 있고 이 진동은 이렇게 멈춘다든가 그런 일이 없죠. R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자, 여기 C만 보면 그죠? 100V를 중심으로 두 배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 여기도 이 진동도 줄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진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LC 자연 진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L과 C에 의해서 이 진동 주파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L과 C의 값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동 주파수는 루트 LC분의 2파이분의 루트 LC분의 1 이렇게 진동 주파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 둘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시스템은 아무리 작아도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항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얼마 정도냐면 아주 작은 저항만 한번 넣어봐요. 비교적 작은 저항을 넣어보는 거예요. 0.1ohm 정도만. 0.1ohm 정도만 넣어도 뭔가 패턴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그는 물리적인 접근에 근거한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을 갖다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0.1까지 한번 봐볼게요. 0.1. 그러니까 좀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시간을 0.1초까지 늘려서 봐보니까, 자, 어때요? 저항이, 여기서 보세요. 당연히 뭐 전류도요, 0에서, 조금 전 같은 경우 결과는 뭐냐면, 여기서 100V까지, 100A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 진동이 멈추지 않겠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V에서 여기까지 2배, 200V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면서 멈추지 않을 기세였잖아요. 근데 0.1ohm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진동 자체가 결국은 진동하면 진자가 움직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점점 뭐냐면 진폭을 줄여서 뭐냐면 여기에 멈추게 되듯이 여기서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일 거아니에요. 여기 전류도 뭐냐면 결국 소모돼서 0이 되는 게 목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동은 일어나지만, 그래서 언더 댐핑 시스템이에요. 부족제동이에요. 예, 부족제동 시스템이지만, 새로운 목표점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 이게 실질적인 뭐냐면, 우리가 실제 현상은 이렇게 진동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감쇄 진동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전력계통 시스템은 R이 작기 때문에, 이런 진동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갖다 좀 더 키워보죠. 이제 많이 키워보면 한 3ohm 정도까지 한번 키워보죠. 3ohm 정도 키워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결과랑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100V, 그쵸? 100V 도달할 때 뭐냐면 진동 없이 도달하고 있죠.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나머지는 좀 우리가 확대해서 봤던 전의 현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시스템이에요? 과제동 시스템이죠. 과제동 시스템. 즉, 저항이 크니까,
진동 없이 바로 멈출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진동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저항의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과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여기 동일한 해석을요, 전류로 방정식을 세워서 그러면 해결하면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뭐 말씀 다 드렸지만 한번 또 해보는 거하고 또 안 해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한번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